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신경 씁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고르고, 지혜를 얻기 위해 좋은 책을 찾습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선택할지 매 순간 고민하죠. 하지만 정작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없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투, 눈빛, 한숨 하나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내 감정의 방향을 이끄는 순간들. 어떤 날은 괜찮았던 하루가 단 몇 마디의 대화만으로 흐려지고, 어떤 날은 말을 나누는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거워지는 경험.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괜히 기분이 꺾이고, 좋았던 생각이 불안으로 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조용히 되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괜히 마음이 가라앉지? 이럴 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기운을 나눕니다. 말은 친절한데 눈빛은 싸늘하고, 웃고는 있지만 분위기는 날카롭고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비난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 감정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몸은 압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잘 안 잡히는 느낌. 내면 어딘가에서 지금 이 기분, 뭔가 이상해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꽤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그냥 기분 탓이겠지.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그렇게 넘기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의 공간이 좁아지고, 감정은 묵혀지고, 관계는 점점 소통이 아니라 인내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나누며 편안해지는 관계를 원합니다. 한마디만 나눠도 위로가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내면이 조금씩 회복되는 인연.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편안해지죠.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가까울수록 지치고 오래될수록 더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나를 웃게 하던 사람이 이젠 나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기도 하죠.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크게 다툰 일도 없고 누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안개처럼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내 감정이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힘든 시기겠지. 내가 조금 더 참고 넘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복 끝에 남는 건 어느 순간 나조차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헷갈리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지켜야 한다는 압박보다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내 감정이 지워지는 관계라면 지키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다정하지만 늘 불편함이 남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내 말보다 그 사람의 감정만이 중심이 되는 대화.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나다워질 수 없는 순간들. 이럴 땐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누구나 다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을 의무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이름의 자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더 깊이 주목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사람의 말투와 숨결이 오늘의 나를 무겁게 하거나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작은 영향들이 쌓여 결국은 나를 만들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다운가? 아니면 내가 작아지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말투도 조용하고 태도도 나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한 날은 마음이 조금 더 무겁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기운이 빠진 채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큰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분명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 뒤엔 왜인지 모르게 지친다.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맺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는 게 뭐 그렇지. 좋아봐야 얼마나 가겠어. 처음엔 조심스러운 충고처럼 들리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희망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말을 나누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 부정성은 조용히 전염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태도 속에 녹아있는 회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소리 없이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말하려던 아이디어도, 계획도 마음속에서 그건 안 될 거야. 괜히 창피하게 라는 의심으로 바뀌고 맙니다. 이들은 현실적이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실패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이 충고인지 투영인지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은 늘 피해자이고 책임은 타인에게 있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항상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나는 항상 당해. 사람들이 날 오해해. 그때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회사에서의 문제, 친구와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늘 억울하고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도 저 사람을 실망시킨 건 아닐까? 이런 말 했다가 또 마음 상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무심한 건가? 그 사람의 이야기는 상대방을 감정적 수렁으로 끌고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신의 여백이 줄어들고 대화가 피로하게 느껴지죠.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망친 사람은 항상 상대이고 본인은 그저 참고 견디다 지쳐버린 존재입니다. 이런 구조는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 계속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고 자신의 감정은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세 번째, 말은 많지만 진심은 닫혀 있는 사람. 이 유형은 처음엔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 상처, 친구와의 갈등, 연애의 고통, 삶의 불안. 그 진솔함이 관계의 시작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그 대화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는 것이었구나.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엔 서툽니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곧바로 화제를 바꾸거나 자기 경험으로 덮어버리죠. 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 근데 말이야. 너보다 나는 더 힘들었어. 결국 상대방은 경청받지 못한 채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게 무의미해지고 점점 침묵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은 털어놓고 편안해졌지만 당신은 더 무거워졌다면 그건 평등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일방적인 해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감정 표현이 위축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방어적 습관이 생깁니다. 관계가 따뜻함이 아닌 조심스러움으로 채워질 때 그건 이미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독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내느라 그렇게 행동할 뿐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입니다. 그 사람의 말 앞에서 자꾸 조심하게 되고 침묵이 편해지고 내 감정이 뒷순위로 밀려난다면 그건 그 관계가 당신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대화 뒤 당신은 마음이 편안했나요? 아니면 무거운 피로가 남았나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자꾸 작아지고 있다고 느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건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미묘합니다. 상대의 말이 조금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가 금세 또 괜찮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가 그저 일시적인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그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그냥 한 번 더 맞춰주면 돼.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사람과 마주하는 날이 쌓일수록 내가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날은 유독 피곤하고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집에 돌아오면 혼잣말처럼 자책이 시작됩니다. 괜히 그런 말 했나? 내가 이상한가? 그냥 침묵하는 게 나았을까?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감정적 전염의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말보다 기운에 먼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분위기, 눈빛 하나까지 무의식적으로 흡수합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괜히 웃음이 나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늘 불만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이 까칠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죠. 처음엔 그게 그 사람 때문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내 하루가 유난히 힘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면 이상하게 내 모습도 변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웃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어도 가볍게 넘기곤 했는데 이제는 대화 자체가 부담스럽고 상대의 반응에 과하게 민감해지고 아무 말도 꺼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존감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상대의 반응에 상처받고 자신의 말이 무시되거나 왜곡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면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말해봐야 뭐해. 어차피 또 그 소리 들을 텐데 내가 괜히 민감한 거겠지.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어느새 말수가 줄고 감정이 무뎌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침묵이 늘어갑니다. 눈치를 보고 상대가 화내지 않을 말을 고르고 조금이라도 평온해 보이기 위해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이 익숙해지죠. 그 결과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한때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어느새 회의적인 사람이 되고 사람을 믿던 사람이 경계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정신의 틈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익숙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아차립니다. 예전엔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나답지 않아.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잃어가고 있었던 나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상대를 탓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관계에서의 나의 반응입니다. 상대의 말에 자꾸 움츠러들고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존재감이 흐려진다면 그건 단순한 궁합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구조가 이미 나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하는 관계입니다. 내 감정을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의견을 꺼냈을 때 존중받을 수 있고 다름이 공격이 되지 않는 관계. 그런 공간 안에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공간에서는 사람은 서서히 부서집니다. 티 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렇다고 그 사람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그 자각이 있어야 관계를 조율할 수 있고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 내 감정을 회복할 여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는 무조건 오래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보다 중요한 건 건강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이별보다 더한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나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자주 웃고 있었나요? 아니면 조용히 침묵하는 순간이 더 많았나요? 내 감정은 그 안에서 존중받고 있었나요? 아니면 자꾸만 숨기고 눌러두고 감춰야 했던 건 아닐까요? 당신의 감정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 위축감, 침묵,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감각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울리고 있는 종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인연은 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끝까지 버텨야 진짜다. 참고 견디는 게 어른의 몫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미묘하게 죄책감에 묶어둡니다. 어떤 관계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관계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항상 옳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인연은 멈추는 용기가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관계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단지 시간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지금도 그 관계가 따뜻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감정을 무시하는 말을 계속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일한다고 해서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맞춰야 하는 것도 아니죠. 관계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이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끝내는 대신 자신을 줄입니다. 말을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감정을 줄이면서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래도 예정이 있잖아. 사람을 그렇게 쉽게 끊을 순 없지. 하지만 그렇게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늘 뒷전이고 속마음은 감춰지고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다운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더 관계 같지 않게 됩니다. 형식만 남고 감정은 말라가며 서로가 서로를 부담으로 여기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나만 참으면 되잖아. 이런 게 다 인생이지.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거겠지. 그 말들은 어쩌면 누군가를 위한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우기 위한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편안한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참고 한쪽만 이해하고 한쪽만 맞춰야 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붙잡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거지. 그리고 거리를 두는 거지. 훨씬 더 현명하고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 충분히 소중했고 당신은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관계가 더 이상 당신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을 소모시키고 있는 방식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괴롭지만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관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벼웠고 대화가 즐거웠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말을 꺼내기 전부터 불편함이 먼저 찾아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침묵이 무거운 공기처럼 내려앉아 있다면 그건 그 관계가 이미 변화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관계를 맺을 자유가 있는 만큼 그 관계를 멈출 권리도 당신에겐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끊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신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죠. 연락이 줄고 만남이 뜸해지고 감정의 농도도 옅어집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기 위한 성숙한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관계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어떤 인연은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묻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의무감 때문인가요? 오래된 인연이니까, 이 사람도 힘들 테니까 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요? 이 관계를 놓으면 내가 더 외로워질까봐, 혹은 후회하게 될까봐, 아니면 정말 여전히 그 안에 진심이 남아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이 관계는 지금의 나를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나요? 관계란 결국 나를 포함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일방적으로 기울고 있다면 그건 언젠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지키겠다는 다짐.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친구는 오래 사귀어야 진짜다. 말 없이 멀어지는 건 비겁한 일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관계가 가까이 있어야만 성숙하고 따뜻한 걸까요? 아니면 때때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이고 더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음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피하고 말하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정직하라.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도 맑아질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구호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지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무조건 상대에게서 찾기 전에 내가 내 감정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라는 철학적 권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고 포기하고 조용히 견디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외면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점점 불투명해집니다. 입으론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왜 또 나만 참아야 하지? 나는 분노가 자랍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그건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버텨지는 관계일 뿐입니다. 진짜 관계는 버티는 게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거리를 통해 지켜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은 타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다.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 관계 안에서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함께 있는데도 마음은 따로 놀고 옆에 있어도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인연은 곁에 두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편이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관계는 가까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깝지만 차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지만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더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셀 드 몽테뉴는 말합니다. 우정은 자연스럽게 자라야 한다. 강요된 친밀감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 말처럼 모든 인연은 강요 없는 흐름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의무와 부담이 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을 고이게 하지 않고 상처를 쌓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거리두기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고 관계를 탓하지 않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지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거리에서 그들을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상대의 결점을 확대해서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쉽게 상처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적절한 거리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장점도 단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관계도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를 둘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너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너가 있어도 나는 나일 수 있어이다. 이 말은 관계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 하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내주다 보면 결국 상대도 당신을 잃게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당신답지 않은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관계에서 필요한 건 사랑보다 먼저 정직함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지고 지금 이 관계의 상태를 회피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리두기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기 위한 멈춤입니다.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그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멀어졌던 사이가 어느 날 더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비우는 것의 힘. 그건 때때로 말보다 강한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흐려지고 아파지고 있다면 용기 있게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당신은 나로 숨 쉬고 상대는 그 사람답게 존재하며 그렇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그러다 조금씩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지고 언젠가부터 이 사람은 내 편이야라는 믿음을 품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웃고 다투고 기다리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시 이해하며 수많은 감정을 통과해 갑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계절, 같이 웃었던 밤, 울며 기대던 순간들까지.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이 쌓였다고 해서 이 관계를 무조건 이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정말 애썼지만 더는 나를 살리지 못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해하려 애썼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 말을 나누면 할수록 서로가 상처를 입고 같이 있어도 더 깊은 고독만 남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다면 달라졌을까? 내가 너무 빨리 포기한 걸까?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답게 숨 쉬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이 관계는 나를 자라게 하는가? 아니면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용기지만 관계를 멈추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정, 놓기 싫은 마음, 혹시나 후회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 그 모든 감정이 이별의 순간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놓지 않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놓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 줄 아는 사람은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자비는 이해할 수 없을 때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말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라 서로가 더 다치지 않기 위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비란 상대를 계속 품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멀어지는 거지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됩니다. 그 거리는 차갑고 냉정한 공간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독이고 상대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는 정리의 여백이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너무 오래 참고 있었구나.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야겠구나.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만큼 나 자신도 이해받아야 했구나. 우리는 타인을 위로하는 말엔 익숙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데는 서툴고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성숙이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이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이제 멈춰도 괜찮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물론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헤어진다는 말 없이 멀어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로 자비란 상대를 감싸 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주고 상대를 얽매지 않는 선택입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인연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아무리 깊었더라도 지금의 내 마음이 그때보다 더 무거워졌다면 그건 다시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했으니 이제는 마음을 다해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했던 시간도 나 자신도 온전히 남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은 자주 웃었나요? 아니면 자주 조심했나요? 함께한 순간이 당신을 성장시켰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나요? 이제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이제는 멈출 시간이다라면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충분히 애썼고 진심이었고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연이 끝나는 방식도 조용히 단단하게 당신답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진짜 어른의 관계는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멀어질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누군가를 향한 냉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깊은 자비입니다. 마지막 한 줄,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자비는 때때로 멀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조용한 결심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한 거리만큼 가벼워지고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킬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